그다음 우리 서울시 팀장님. 네. 네. 문재훈 팀장님. 서울시 정원석 네,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 예, 서울상용연합 시민용처럼입니다. 그다음에 소비자 시민회입니다. 한신입니다. 코로나는 아니고 관심 있어서 왔습니다. 네. 서울시 SR센터 이동현 센터장입니다. 자, 두 분도 인사하시죠. 학생회 이런 제가 연락 드렸거든요. 아, 네. 안녕하십니까. 녹색리 이정렬 잘 부탁드립니다. 홍대 소장님이 5분 정도 늦는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시작을 하고 네. 시작하는데 먼저 두 번째 발제를 센터로 좀 바꿔서 두 번째 발제를 한 15분 정도 하신 다음에 홍대 소장님이 같이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불을 살짝 꺼야 되나요? 그래야 좀 보이시나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그 토론회 학생회 향후 자원순환 운동 방향을 발표하게 된 학생회 윤종훈 활동가라고 합니다. 앉아서. 근데 제가 이제 여기서 넘겨야 돼가지고 네. 소리는 들릴까요? 저부터 하는데. 일단 저희는 이제 위드 코로나 시대에서 앞으로 시민 차원에서 어떤 활동들이 필요할까 그런 것들을 이제 내부 활동가 회의를 통해서 어떤 방향을 좀 정해보고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하고 그것들에 대해서 이제 많은 원경부라든지 아니면 다른 시민단체 아니면 뭐 서울시 이런 분들의 좀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자 하는 그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일단 이제 녹색미래 자원순환 운동 방향을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정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소형 플라스틱 제로화 운동,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일회용품 추가 지정하는 그런 활동들을 하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일회용 배달용품 퇴출 촉구 운동을 이제 크게 세 가지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는 것 같이 이거에 대한 목표를 좀 법률 법안 개정을 이제 좀 목표로 잡아봤는데, 특별히 법률 개정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좀 줄여줄 수 있는 그런 이제 목표를 한번 가져봤습니다. 그래서 소형 플라스틱 제로화 운동 같은 경우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 3에서 특정제 재질 구조 및 재활용의 용이성 평가 기준을 개정하는 것을 이제 목표로 한번 삼아봤고, 두 번째로 일회용품 추가 지정에서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있는 일회용품의 이제 플라스틱 원단인 이제 물티슈를 추가로 지정하는 것들을 이제 목표로 한번 보고, 마지막으로 이제 일회용 배달용품 퇴출 촉구에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를 개정하는, 여기에는 이제 배달용 일회용품 용어를 이제 약간 좀 구체화하는 그런 작업을 하는 것을 저희가 목표로 한번 잡아봤습니다. 일단 소형 플라스틱 제로화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목표는 아까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이제 개정하는 것이고, 문제점으로는 코로나19 작년 코로나19 이후로 폐기물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음식 배달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2019년도 2020년도에는 76.8%가 증가했다고 보고 있고, 택배 같은 경우에도 20.2%가 증가하고 있고, 플라스틱 폐기물 같은 경우에도 이제 13.7%. 전체적으로 이제 폐기물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난 상태이고, 2020년도 자료이기 때문에 올해 2021년도 자료까지 더하면 조금 더 많이 늘어났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폐기물들이 이제 가정에서 이제 버려지고 이제 수거해서 선별장으로 가게 되는데, 이 선별장에서는 이제 사람들이 직접 선별 작업을 하기 때문에 재활용품들을 이제 선별 작업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약간 좀 문제점이 있다고 저희가 보고 있고, 거기에 그런 문제점 때문에 저희가 플라스틱 제로를 시작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래 보시면 이제 코로나19로 인한 폐기물, 미세용품이나 일회용품 배달 이런 것들의 어떤 폭발적인 증가, 그리고 미세용품 중에서도 이제 손소독제 등 같은 약간
복합 재질 혹은 투부형 재질로 된 그런 유생용품들이 되게 많이 늘어났고 배달 용기도 그렇고 화장품 용기 그리고 이제 소형 플라스틱 포장재가 많이 증가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선별점 시스템 상으로는 이제 15cm 이하의 소형 플라스틱은 좀 선별이 어렵다는 점이 큰 문제점으로 지금 저희가 꼽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선별장에서는 직접 사람의 손으로 선별하기 때문에 굉장히 큰 이제 재활용품부터 먼저 선별을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고 있어서 약간 그런 소형 플라스틱은 좀 선별이 어렵다라는 것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포장재 재질 구조 평가 제도랑 포장재 재질 구조 및 재활용 용이성을 평가해서 제품 설계, 생산 단계에서부터 재활용 용이성을 고려하도록 하기 위한 제도인데 그것들은 이제 의무 생산자가 제 자체 평가를 하고 그것들을 이제 환경 문제를 평가를 확인하고 그 평가 결과를 표시하는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절차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포장재 재질과 구조만 평가되고 있고 선별 과정과 재활용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크기에 대한 평가 기준이 누락되어 있다고 저희는 이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문제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평가 기준 중에서도 이제 뭐 플라스틱 관련 것들을 한번 보자면은 이제 재활용이 어려운 재질 구조에서도 이제 크기가 다 누락되어 있고 크기에 관련된 내용들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합성수지 단일 재질용기나 세일 포장재 이런 것들도 다 크기 이런 것들은 다 찾아보기가 어렵고 이건 다 이제 저희가 확인한 결과는 크기에 대한 부재하다. 때문에 이제 포장재 재질 구조 및 재활용 평가 기준에 재활용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뭐 크기에 대한 평가 기준을 추가하는 것들이 필요하다. 그리고 뭐 투부형 용기와 같은 이제 세척을 위해서 절단이 필요한 이제 뭐 플라스틱 포장재에 대한 구조 평가 기준도 마련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이제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녹색미래는 이제 주요 활동으로 플라스틱 워터 캠페인을 통해서 어떤 기업이나 이런 곳에 재활이 어려운 소형 플라스틱이나 투명 플라스틱 제품 생산을 중단하는 것을 요청할 예정이고 그리고 교체, 물품, 개발 및 사용 요구를 이제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민 참여 토론을 개최해서 일상 속에서 소형 플라스틱 사용을 저감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공유하고 마련하는 그런 자리를 이제 개최할 예정이고 소형 및 투명 플라스틱 대체제 대안 마련을 할 수 있는 그런 토론을 좀 열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재활용 전문가 토론을 개최해서 실질적으로 소형 플라스틱 사용의 문제점이랑 뭐 현황 그리고 뭐 해결 방안 등을 좀 논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법률 개정 국회 간담회를 개최해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목표로 삼고 있는 그런 법률 개정을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다음으로는 이제 일회용품 추가 지정에 관련된 내용을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목표도 마찬가지로 이제 일회용품에 이제 플라스틱 원단 물티슈를 추가 등록하자 이런 것들을 이제 목표로 삼고 있고 문제점으로는 이제 물티슈가 굉장히 옛날부터 많은 문제가 되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물티슈 원단으로 사용되는 폴리에스터가 석유를 오염한 플라스틱이라는 점이고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물티슈는 이제 재활용되지 않고 일반 팬임으로 이제 석유 매립되고 있다는 점. 여기에 이제 뭐 그냥 뭐 남기나 뭐 그냥 일반 하수구로 이제 버리게 된다고 하면은 이런 하수 처리에 관련된 그런 문제점을 초래할 수가 있는 것으로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음식점, 가정 뭐 이런 생활 속에서 사용되는 물티슈가 이제 일회용품으로 분류되지 않고 있어서 뭐 규제 없이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회용품에 관련된 이제 그 표를 좀 찾아봤는데 일회용컵, 접시용기, 나무젓가락, 이쑤시개 등등 이게 한 10가지 정도로 이제 분류가 되어 있는데 이게 물티슈와 관련된 것들은 이제 없어서 여기에 추가적으로 플라스틱으로 원단을 하는 물티슈를 지정하자 이런 것들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방금 말씀드린
말씀드린 것 같이 뚜렷한 규제 수단이 없는 상태이고 그리고 대체 물품을 사용을 유도하는 방안이 좀 필요할 것 같다라고 저희는 내부적으로 이제 좀 생각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회용품 추가 지정 주요 활동으로는 물티슈 제로 1만 서명 캠페인을 통해서 문제점을 이슈화시키고 온라인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서명 캠페인과 같은 이제 어떤 실질적인 시행령 개정 촉구란 그런 활동도 이제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물티슈 원단 모니터링 통해서 그린워싱을 하고 있는 물티슈 제품 같은 것들을 이제 모니터링하고 패치하는 그런 활동이랑 국내 20개 이상 물질 제품의 원단을 분석하고 이거를 좀 공론화해서 이슈하는 그런 작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시행령 개정 국회 간담회 개최해서 실질적으로 이게 물티슈가 일용품으로 지정될 수 있게끔 그런 국회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일용 배달용품 퇴출 촉구 운동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목표로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투자를 하는 부분을 제10조에 있는 일용 배달용품에 대한 용어를 약간 좀 구체화하는 그런 것들을 좀 목표로 삼고 있고 코로나 시대에서 가장 크게 이제 변화된 게 이제 배달 음식이라고 보고 있는데 2019년도에 비해서 78.1%가 증가했다. 일회용 플라스틱 배달 포장 용기 생산량이 2019년도 92,969톤에서 11만 톤 정도로 증가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은 배달과 관련된 그런 이제 폐기물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10조에 이제 음식물 배달 시 불필요하게 제공되는 일용품에 대한 사용 규제 근거를 좀 마련하고 근데 이제 규제 품목이 되게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시행 과정에서 규제 어려움이 될 거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지금 현재 법률을 보시면 아래 식당 부칙소나 이제 식품 접객업소의 장소에서 소비할 목적으로 고객의 음식을 제공할 경우에는 배달을 하는 경우에는 무상으로 이제 일용품을 제공할 수 있다고 이제 되어 있는데 지금 상정돼서 그 일부 개정 법률안을 좀 발표를 했었는데 다만 이제 대통령은 정하는 일용품을 사용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할 수 없다라고 이제 발표를 해서 이것들에 대해서 이제 일용품뿐만 아니라 일용 배달용품까지도 좀 확대하고 그거에 대한 이제 용어를 좀 구체화하는 작업이 좀 필요할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 배달을 하는 경우에는 이제 일용품을 사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는데 개정에는 이제 대통령은 정하는 일회용품은 이제 무상으로 제공으로 규제를 할 예정인데 이것들을 조금 더 강화를 하는 그런 방안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제 노책미래는 이제 2017년도부터 이제 배달 용품 퇴출 촉구 운동을 진행하고 있는데 저희가 계속 뭐 유기요나 아니면 뭐 배달민족, 공짜민족 기업 이제 배달 플랫폼에 계속 요청했던 사항을 이제 실제로 이렇게 뭐 요청 사항에 뭐 일용 수저나 포크를 안 줘도 되고 이런 것들도 같은 이제 뭐 비슷한 캠페인도 이제 진행을 하고 있고 저희가 서울시랑 같이 뭐 올해 시민실천 운동 배달용품 거절 캠페인을 또 진행을 하고 있어가지고 이런 것들을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이제 운동을 하고 있다면 퇴출 촉구의 주요 활동을 좀 더 이어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이 정도까지 발표를 하고 우리 박수로 우리가 안 주셔도 돼요를 했나? 지금 그거 바뀐 거지? 네, 일단 지금은 필요한 사람만 신청하게끔으로 바뀌었죠. 기본이 이제 근데 그 전에 우리가 먼저 배달민족에 제안을 한 거는 이렇게 안 주셔도 된다는 거를 이제 제안을 했었고 그거는 했다가 최근에 했던 배달민족이 바꿨더라고요. 우리가 제안한 거에서 역으로. 그 다음에 이따가 뭐 이렇게 주로 이제 법률과 관련된 거니까 환경부에서 조금 이런 운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일단은 그 바로 오늘 주제 메인인 코로나 시대에 지금 일회용품이 얼마나 많이 쓰이고 있고 이것에 대해서 언제까지 이거를 계속 이렇게 둘 건가? 좀 막 예전에 환경부에서 이렇게 코로나 시대에서만 뭐 이렇게 한정해서만 한다고 했는데 이게 뭐 이렇게 슬슬 이제 준비해서 다시 강화할 필요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저희는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 나중에 환경부나 서울시에서도 혹시나 계획이 있으신가 한번 들어보기로 하고 우리 메인 주제인 홍수열 사장님의 일회용품 사용 시스템이 개선 방안에 대해서 한 얼마 할까요? 20분? 15분? 예, 20분 정도 발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일회용품 사용이 얼마나 증가했나라는 것을 발제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으나 많이 쓰고 있다는 사실을 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 그 숫자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 자체는 크게 의미가 크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일회용품 사용과 관련된 주요 쟁점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자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쨌든 소비의 방향과 속도 측면에서 다회용과 슬로우 문화로 가야 된다고 하는 것인데 사실은 우리나라가 이상하게 일회용 포장재와 일회용품이 구분되어 있는데 사실은 일회용 포장재와 일회용품 전체가 사실은 일회용품의 개념으로 봐야 되는 것이죠. 그럼 크게 두 가지 과제가 나오는 것이죠. 일회용 포장재를 소비자 실천을 주도로 하는 무포장, 제로웨이스트 매장 확대 전략을 갈 거냐, 아니면 생산자가 빈용기 보증금 제도의 적용 확대를 통해서 일회용 포장재를 재사용 용기로 전환시키는 쪽으로 갈 거냐. 저는 둘 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의외로 저희 NGO들의 관점에서 빈용기 보증금 확대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다들 간과하고 있는 것 같아서 환경단체 입장에서는 지금 소주 맥주병 정도를 겨우 현상 유지하고 있는 현재 이 빈용기 보증금 제도가 좀 더 다양하게 어떻게 확산될 수 있도록 할 거냐. 지금 결국은 환경부가 생활 플라스틱 대책을 작년에 발표를 하고 일회용 플라스틱에 대한 절감 줄이겠다. 그래서 재질을 대체하겠다라는 전략을 발표했는데 이 수혜가 누구한테 가는지 테트라팩이 다 가져가게 생겼잖아요. 페트병을 종이팩으로 대체하겠다. 결국은 일회용 포장재를 플라스틱이 아닌 일회용 포장재로 대체하겠다. 이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는 건데 이 부분은 방향 설정에서 NGO가 설정해야 될 방향 설정에서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이쿠브를 NGO로 볼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사실은 NGO 측에서 잡아야 될 전선은 일회용 포장재를 재사용 용기로 어떻게 확대할 것이냐. 여기에 일단 전선을 잡아줘야 그 안쪽에서 뭔가 절충점이 만들어질 수가 있는데 지금은 일회용 플라스틱 포장재의 전환과 관련된 쟁점들이 너무 현실적으로 잡혀버렸다라고 하는 문제가 하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제 우리가 말하는 일회용품을 사용 금지로 갈 거냐 같은 얘기죠. 다회용기 대체로 갈 거냐 조금 결이 다르긴 한데 이 두 가지 쟁점들이 있는데 일회용 포장재는 오늘 쟁점에서 조금 벗어나니까 일회용품 쪽에 갇혀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위생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일회용 선호가 되고 있고 요즘 일회용 플라스틱 종합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생에 대한 선호가 그만큼 더 이런 흐름들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하는 것이고요. 코로나로 인해서 2018년 쓰레기 대란 이후로 대폭 강화된 일회용 규제가 2020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다시 흐트러져 버리는 반작용을 거쳤고요. 다행히 환경부가 코로나 같은 감염병에도 일회용품 사용 규제를 하지 않겠다. 사용 규제를 완화시키는 것들을 행정예고를 통해서 이번에 폐지하겠다. 내년부터는 없애겠다라고 발표를 하셨는데요. 이게 이제 2년 동안의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얻은 교훈이다라고 하는 것인데 최근에 드는 생각은
우리가 스타벅스에 놀아난 거 아니냐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요. 코로나는 오히려 지금 더 심해지면 심해지고 완화된 상황이 아닌데 지금 다회용기를 하겠다는 건 뭔 거냐. 사실은 위생에 대해서 그렇게 우려가 되면 다회용기를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 그때와 지금은 변화된 게 없는데 다회용을 하겠다라고 들고 나온 것은 진짜 위생에 대한 우려보다도 2018년 쓰레기 대란 사태 이후로 강화되고 있는 일회용 규제가 심했던 거죠. 그러면서 코로나 사태를 이용한 것이다. 이렇게로밖에 우리가 삐딱하게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일회용 컵과 일회용기에 대한 대안 시스템을 우리가 어떻게 마련할 거냐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보자라는 것이죠. 그랬을 때 크게 요즘 주목받고 있는 다회용 컵 테이크아웃 시범 사업과 다회용기 배달 시범 사업 두 가지를 한번 점검해보자는 거예요.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두 가지를 사실은 NGO 입장에서는 목숨 걸고 성공시켜야 돼요. 이 시범 사업에서 실패로 돌아가 버리면은 다회용기를 하자라고 하는 게 저는 몇 년을 후퇴할 수도 있다고 봐요. 해보니까 안 된다.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자잘하게 일회용품에 관련된 전선을 넓히기보다는 이 다회용기 사업을 어떻게 정착시킬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이게 한번 정착이 되면은 이 다회용기 사업은 다양한 면주로 확대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다회용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실현 가능성을 높이는 게 필요하죠. 그런 측면에서 스타벅스의 다회용컵 자율보증금 시범 사업이 중요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어떻게 볼 거냐. 이 사회적 공론화가 의외로 안 되고 있고요. NGO 측면에서도 이 시범 사업을 어떻게 모니터링 할 것이며 혹은 어떻게 지원해 줄 것이며 뭐 이런 얘기들을 해야 되는데 이 중요한 사업이 왜 우리 공론화에서 약하냐 저는 의아할 따를 듭니다. 그러면 몇 가지 우려되는 지점들이 있어요. 서울시도 지금 당사자가 되어버렸는데 아쉬운 건 너무 좀 서둘렀지 않았나라는 개인적인 아쉬움이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시작을 했으니까요. 첫 번째, 그 현재 스타벅스 시스템은 형식적 개방 시스템이지만 실질적 폐쇄 시스템입니다. 그 누구나 들어오면 되지 않냐라고 하는 것인데요. 보증금이 포인트로 반환되는 구조예요. 물론 현금으로 반환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실제 젊은 친구들이 누가 현금으로 반환받겠냐? 포인트로 반환받을 거다. 결국은 지금 스타벅스 모델에서는 SKT 포인트, 그러니까 SK 포인트와 스타벅스 포인트가 경쟁하는 구조고 SK는 스타벅스와 맞먹는 브랜드 파워를 갖고 있기 때문에 포인트 경쟁을 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럼 스타벅스가 아닌 다른 커피 매장이 누가 들어오겠냐? 왜? 스타벅스 장사시켜주는 건데 자기 매장에서 다회용급 써가지고 반환하면서 스타벅스 포인트 받아가 버리면 자기 유형 매장 고객들을 스타벅스한테 뺏기게 되는 구조가 될 텐데, 그러니까 커피 브랜드 중에서 스타벅스와 포인트로 경쟁할 수 있는 커피 브랜드가 아닌 곳은 여기 못 들어와요. 그러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폐쇄형 구조가 되어버린다 라고 하는 일단 문제를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저희 예상 가능한 지금 문제들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이게 실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이렇게 생각이 돼요. 다음에 이렇게 실질적으로는 폐쇄형 구조가 만들어져 버리면 참여 카페가 한정적이게 되고 참여 카페가 한정적이게 되면 반환 거점에 이 제한되게 되버리고 반환 거점이 제한돼 버리면 반환율이 떨어지게 됩니다. 반환율이 떨어지게 되면은 다회용 컵 사용의 실질적인 환경 개선 효과가 떨어지게 되고요. 그다음에 소비자 돈 가지고 뭐 이용하는 것과 관련된 비판들이 제기가 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미발할 보증금의 사용 문제가 대두가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또 그나마 스타벅스이기 때문에 이걸 할 수 있는 건데요. 스타벅스 이외의 매장들은 가맹점의 동의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다이어트 사업을 뛰어들지를 못하게 되고, 또한 한편으로는 이 가맹점들이, 그러니까 스타벅스 이외 브랜드는 가맹점 대상으로 일회용급 판매하는 또 자기들의 또 마케팅을 한단 말이에요. 일회용급 장사를 하기 때문에 일회용급을 쉽게 포기하지 못하는 이런 구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사실 NGO들이 호되게 쳐줘야 돼요. 그러니까 일회용 가맹점 대상으로 해서 커피 브랜드들이 일회용급 장사하냐 지금. 사실 배민도 똑같은 구조거든요. 그리고 배달앱이라든지 그 커피 브랜드들이 일회용 자체가 하나의 별도의 거대한 비즈니스가 되어버린 상황에서 이쪽은 결코 놓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숨어 있는 구조인데 이것들을 우리가 문제제기는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음에 스타벅스는 별개로 지역별로 혹은 단위 사업장별로 보증금 시스템이 적용되지 않는 다이어트 사업이 진행 중이죠. 뭐 고향에서도 진행하고 있고 안산에서도 하고 있고 경남 거창에서도 소스급 프로젝트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이 지속 가능하겠느냐? 안 된다라고 봐요. 첫 해는 자율 캠페인으로 재밌게 할 수 있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동력이 떨어질 거라는 거죠. 결국은 이렇게 자율적으로 시작한 것들이 보증금 시스템을 통해서 체계화시켜서 정착시켜주는 로드맵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이 시점에서 저는 2022년 6월부터 시행된 일회용급 의무 보증금 시스템과 이런 자율 보증금 시스템과의 혼선 혹은 경쟁 이런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지금 우리 한번 지금 이거 환경부 입장에서도 좀 정리를 해줘야 될 부분인데 다회용컵을 쓰는 매장들이 좀 이런 착각을 하는 것 같아요. 다회용컵을 쓰니까 그러니까 스타벅스 같은 경우에 다회용컵을 쓰는 매장이면 내년도 6월부터 자기들은 일회용컵을 안 쓰니까 소비자들이 자기 매장으로 일회용컵 반환하는 것은 자기들이 안 받아도 된다. 이건 법률 해석의 문제거든요. 현재 법률 해석에서는 이렇게 유권 해석이 안 돼요. 이런 부분에 가령 이런 기대를 가지고 다이어트 사업을 했다 그러면 나중에 안 된다 그러면은 이 매장들이 어떻게 돌아설 건지 또 예상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일회용컵 의무 보증금 시스템이 되면은 카페들은 의무적으로 일회용컵 보증금 시스템을 다 깔아야 돼요. 그러면 일회용컵 보증금 시스템이 다 깔리는 상황에서 다회용컵 보증금 시스템이 또 깔리는 거냐? 이게 이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혼선이 발생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는 어쨌든 공공의 관점에서는 일회용컵 보증금 시스템이 주 시스템이 되어서 다회용컵 시스템이 얹어지는 구조로 가는 게 맞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다들 생각이 다른 것 같습니다. 특히 주요 매장들은 일회용컵 보증금 시스템이 적용이 되면은 이 다회용컵 보증금 시스템으로 뭔가의 차별화를 통해서 마케팅을 하려고 하는 것이고 저는 이 민간 차원에서 진행되는 이 다회용컵 보증금 시스템과 관련해서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될 것은 시스템, 그러니까 다회용컵의 사용 생태계를 독점하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특히 경쟁력이 약한 동네 카페들도 이용할 수 있는 공공적 성격의 개방형 시스템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을 커피 시장을 독점할 수 있는 도구로서 다회용급 시스템을 악용할 수도 있어요. 이게 다회용급 시스템을 도구로 한 커피 마케팅에 있어서의 생태계 독점의 이슈가 되는 건데 대기업일수록 자꾸 이런 마케팅 전략들을 복선에 깔고서 다회용급 전략들이 진행될 수가 있어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끊임없이 NGO 차원에서는 질문을 던져야 돼요. 뭘 할 거냐 그렇게 해서 저는 조금 더 공공성이 강화되는 쪽으로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선택권의 문제인데 이거는 뭐 관점이 서로 다를 것 같아요. 장단점이 뚜렷해서 그러니까 소비자가 일회용컵과 다회용컵을 선택할 수 있게 할 거냐 아니면은 아예 다회용컵만 의무화시키고 다회용컵으로 테이크아웃 하는 소비자는 다른 매장으로 가게끔
이렇게 갈 거냐. 현재 스타벅스 시스템은 선택권이 박탈되어 있는 시스템인데, 글쎄요, 이 부분도 좀 공론화가 필요하다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이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스타벅스 매장만의 독점 시스템을 생각하니까 저는 이런 전략으로 간다고 생각해요. 보다 많은 카페들이 참여한다라고 생각하고 하면은 선택권을 주게 되면은 다이용컵에 대한 일정 수량은 보다 많은 카페가 참여하니까 보장이 일정 수량이 확보가 되는데, 그게 안 되면은 그러니까 적은 매장이 자꾸 참여를 하게 되면은 다이용컵에 대한 이용에 대한 보장을 받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선택권이 박탈된 시스템을 한단 말이죠. 근데 이렇게 되면 소비자의 거부감이라든지 해도 뭔가 다양한 부작용들이 또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이용컵 테이크아웃과 관련된 뭔가 부작용들이 파생되면서 또 비판을 제기할 수 있는 거리를 던져주는 거라서 초기의 진입 모델로는 선택권을 주면서 점진적으로 확대해가는 전략이 조금 더 소프트 랜딩할 수 있는 전략이지 않을까. 근데 이거는 좀 더 개방형 시스템에서 많은 카페가 참여하는 구도로 가야 이게 되지 않을까 싶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건 어차피 스타벅스가 지금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 자체는 뭐 강제적으로 법률로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서는 스타벅스 시스템 하나를 보면서 저게 성공하냐 안 하냐를 하게 되면 리스크가 커져요. 그러니까 빨리 스타벅스 모델과는 다른 모델을 또 하나 런칭을 해야 돼요. 그래서 시스템 경쟁을 하기 위해서 그냥 다이용컵 테이크아웃 사업에 문제가 생겼으면 스타벅스 모델이 실패한 것이다, 이렇게 가야 돼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가버리면 그냥 스타벅스 모델이 실패한 것은 다이용컵 테이크아웃 사업 전체가 실패한 것이다,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빨리 모델들을 다양화시켜서 지금은 모델들 간에 경쟁하는 구조다, 다이용컵과 관련해서 이런 구조로 빨리 만들어줘야 됩니다. 다음에 다이용컵을 사용할 때 컵홀더 빨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뭐 세척의 기술적 어려운 문제 때문에 있고, 다음에 이건 해봐야 아는 건데 립스틱 문제가 있어요. 특정 립스틱은 세척 시설에서 안 지워져요 지금. 이게 플라스틱 컵을 사용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문제인데 이런 것들도 계속 해야 되고, 그다음에 QR 인증 시스템 방식과 보증금 방식 이런 것들도 시스템 간의 경쟁에서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다이용기 배달 사업인데 시범 사업을 하고 있고, 두 흐름이죠. 공공 차원에서 공공 앱이든지 아니면 요비와 결합해서 서울시 경기도가 다이용기로 배달하는 시범 사업을 하는 게 있고, 근데 이쪽도 빨리 우리가 이 시범 사업을 또 같이 결합해서 같이 서포트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시범 사업 하는 거 지켜보겠다 이게 아니고, 이게 성공하게끔 그리고 소비자들이 많이 이용하게끔 우리 NGO들도 달라붙어가지고 서포트를 해줘야 되고, 다음에 그 요기요가 치고 나가면서 배민 같은 경우에는 다른 전략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배달앱에서 수저 반찬 선택 기능, 그러니까 반찬 같은 경우에도 선택, 일종의 주문 식단제 같은 개념이 들어오는 거죠 배달앱에서. 그렇게 해서 플라스틱의 사용량을 줄이겠다. 이거 자체가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나은 거죠. 이거 자체를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하기 힘들겠지만 중요한 것은 본질은 다회용기 배달 사업이 성공할 수 있을 거냐, 이게 본진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머지는 어차피 부차적인 거예요. 이게 성공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해야 될 것 같느냐라고 하는 것인데, 결국은 저는 가장 큰 문제가 비용 증가 문제라고 생각해요. 다회용기를 사용했을 때에 최소한 500원 이상의 비용 추가가 될 텐데 이 방식을 누가 부담할 거냐? 공공에서 저 비용을 바로 지원해 주는 거는 지금 현재 재원 사용 시스템에서는 어렵다고 봐요. 그래서 공공에서 왜 지금 보조 안 해주냐 이렇게 따지는 문제는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다음에 사업자가 부담하라 이것도 쉽지는 않다고 생각하고요. 배달용기에 대한 부담금 부과 이것도 현재에서는 영세 사업자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행정비용이 증가로 해서 쉽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소비자들이 이런 적극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어떤 식으로 우리가 마케팅을 하고 이 마케팅에 대해서 공공 캠페인으로 어떻게 같이 결합을 할 거냐,
다음에 다이용기 표준화라든지 다이용기 디자인 이런 것들이 풀어야 되고요. 또 여기서 또 새롭게 그러니까 다이용기 배달 사업을 시범 사업을 해보니까 나타나는 쟁점들이 있는 거죠. 자꾸 다이용기 배달 사업을 해주는 사람들이 뭔가 좀 더 서비스들을 더 잘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음식물 쓰레기를 그냥 담은 상태로 그냥 배출하시면 저희가 다 가져가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이용기로 배달시킨 다음에 음식물 쓰레기가 남으면 그냥 통에다 배달 용기에다 그대로 담아서 문 밖에 내놓으세요. 그럼 저희가 가져가겠습니다. 또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다이용기 배달 사업에 있어서 잘못하면 도구로 작용하죠. 왜냐 지켜보는 사람들 입장에서 음식물 쓰레기가 뒤범벅이 된 상태에서 저렇게 가져가는 걸 보게 되면 배달 용기 위생과 관련된 문제 제기가 더 들어올 수가 있는 거죠. 그랬을 때 다해용기 배달 용기 사업을 한다라고 했을 때 그 다해용기를 이용하는 소비자의 인식 이것과 관련된 뭔가 기준 설정을 또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다해용기를 이용하는 올바른 소비 문화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음식물 쓰레기를 다해용기에 담아서 가져가라라고 하는 것은 비매너인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소비자들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더 캠페인으로서 좀 풀어내주면서 적극적으로 문제 제기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외에도 뭐 장례식장 일회용기 같은 경우도 저는 자꾸 이게 그냥 다해용기 장례식장에서 다해용기만 써라 이렇게 몰아가기보다는 선택권을 줬으면 좋겠어요 소비자들한테. 그래서 장례식장에서 일회용기를 쓸지 다해용기를 쓸지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선택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다해용기를 빌릴 수 있는 서비스를 그 상조회사나 아니면은 그 장례식장에서 상주들한테 제시를 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런 서비스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얼마 전에 상을 치렀는데 사실은 그런 서비스가 있으면 저도 이용할 거예요. 근데 없으니까 일회용 용기를 쓸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자꾸 장례식장에서 상주들이 그 세척에 설거지를 해라. 자꾸 이가 아니면은 일회용기를 써라. 이 양극단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니까 오히려 이 모델의 확산에 걸림돌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다해용기를 장례식장에서도 빌릴 수 있게 하고 상주들이 선택할 수 있게 하면은 장례식장이나 상조회사 입장에서도 좀 부담이 덜할 것 같아요. 그런데 다해용기만 쓰라고 하면 상조회사들도 받아들이기 힘들죠. 오히려 상조회사들을 꼬시는 거죠. 상조회사들이 다해용기를 쓰는 프리미엄 상조 상품을 만들어라. 이렇게 우리가 저는 역으로 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실 쓰는 사람들 조금 예쁜 제대로 된 예쁜 용기에 담아서 좋은 게 습대하세요.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왜냐면 이게 손님들 왔는데 일회용 용기에 종이 용기에 음식 담아서 대접하는 거는 사실은 예의에 어긋나긴 하죠. 지금은 워낙 이렇게 사람들이 관심이나 소득 수준이 도 다르기 때문에 그런 프리미엄 제품들을 충분히 선택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외에도 영화관, 경기장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할 수가 있고 지금 현장 총리훈령으로 지금 공공기관 일회용 사용 금지가 어디까지 가 있는지 아직 확인 못 해봤는데 어쨌든 이거는 훈령 정도가 아니라 조금 더 법에 올려가지고 공공기관 관련 주체 행사에서 일회용 사용하지 못하게끔 그리고 아예 지자체가 모든 지자체가 관련된 조례를 제정하게끔 이렇게 가는 것도 방법이 되고 그래서 어쨌든 저는 이게 컵이든 배달 용기든 뭐 이게 다해용기 보증금 시스템이 앞으로 전방면으로 확대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시락, 반찬, 샐러드 이런 것까지도 그랬을 때 일회용 그 보증금 시스템 자체가 이 공공 보증금 인프라로서 어떻게 다해용기 보증금 시스템에 다양하게 확대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좀 고민을 해야 되고 이 부분은 좀 환경부에서 코스모에 좀 적극적으로 요청을 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코스모 자체가 생각들이 다 다른 것 같아요. 사실은 장기 로드맵을 갖고 있어야죠. 코스모의 목표는 일회용 컵 보증금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일회용 컵을 뛰어넘어서 다해용 컵 보증금으로 나중에 10년 뒤에는 전환하는 것이다. 그리고 다해용 컵뿐만 아니라 모든 다해용기에 대한 보증금 제도를 다 관장하는. 그래서 우리 사회의 다해용 컵 보증금을 통해서 일회용기를 다해용기로 다해용기로 재편하는 그런 시스템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런 식의 좀 장기 목표를 한 다음에 코스모가 이런 역할을 하기 위한 단계적인 전략들을 세우도록 하는 것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자꾸 일회용품이 추가되는 것에 대해서 하나하나 따라다니면서 추가 규제를 어떻게 할 거냐도 좀 필요하지만 좀 뭔가 일회용과 관련해서 뭔가 일종의 본진을 푸는 뭔가 이런 싸움들이 하나가 딱 해서 하나가 성공이 되면은 그 다음에 싸움은 좀 더 쉬워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일회용 물티슈 얘기를 하겠는데요. 그 물티슈는 좀 몇 가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일회용 물티슈를 안 쓰면 다회용 물티슈를 쓰는데 다회용 물티슈 자체도 지금 다 비닐 포장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결코 플라스틱 사용량이 줄어드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 반복 세탁을 통해서 미세 플라스틱 문제도 있는 거라서 지금 상황에서 일회용 물티슈 같은 경우에는 사용 금지 정책보다는 차라리 유상 제공 금지 쪽으로 해서 원하는 소비자만 쓸 수 있도록 일단 가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게끔 해주는 발제였고요. 아마 그 물티슈는 그게 하수 처리장에서 연간 한 500억 정도를 들인데요. 그 물티슈만 처리하는 사람을 그 인건비를. 그래서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아마 했던 것 같고요. 저희가 오늘 줌으로 지금 연결된 분이 두 분? 지금 한 분밖에 못 예. 기자님이. 네, 아마 제가 아까 들은 녹색 무슨 경제신문이요? 녹색 경제신문. 예. 녹색 경제신문에서 아마 오늘 줌으로 같이 참여를 좀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저희가 녹화를 하고 있는데 녹화가 끝나면 저희 녹색미래 유튜브 채널에다가 공개를 하겠습니다. 이 점 참조하시고요. 예전 같으면은 우리 토론을 뭐 환경단체나 이런 데서 좀 먼저 하고 환경단체나 소비자단체가 좀 먼저 하고 그다음에 이제 행정에서 맨 마지막에 좀 정리하면서 답변을 주는 식이었는데 오늘은 거꾸로 가겠습니다. 오늘은 저기 행정에서 굉장히 중요하신 두 분 지금 중앙에서 전체 이 일회용품을 관장하시고 계시는 박무관님도 오셨고 그다음에 서울시 전체에 또 일회용품과 관련된 이렇게 전체를 관장하고 계시는 또 우리 팀장님 오시고 굉장히 중요하신 두 분이 오셨기 때문에 두 분의 의견을 좀 먼저 듣고 나머지 우리 환경단체하고 소비자단체 얘기를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도기 사무관님부터 시간의 구애 없이 하신 말씀 다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여기 또 시민사회적으로 하는 여러 토론회에 듣기도 하고 비교를 좀 말도 하고 그런 적이 있었지만 오늘 이 발제해 주신 자료가 이 내용이 가장 이게 좀 뭐랄까요? 제가 이게 좀 마음 자체가 이렇게 우호적으로 바뀌고 또 이게 좀 많이 그간에 우리가 생각하는 방향이 뭐 좀 느리기는 하지만 틀린 방식은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돼서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좀 이렇게 기분이 업되는 것 같습니다. 우선 처음에 이제 윤영원 활동가님 발제해 주신 것과 관련해서 이렇게 환경부가 진행 중인 상황은 이제 일회용품과 관련해서는 물티슈는 어쨌든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소장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런 부분이 있고요. 사용 금지가 맞냐, 면적 금지가 맞냐 이런 부분이고, 그다음에 이제 제한하는 범위에 대해서도 지금 우리 일회용품 사용 규제는 이제 외국 서로 조금 다르겠죠. 외국도 다른데 우리는 현재는 지금 사용을 규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독체계 자체가요. 업종별로 시설별로 어디에서는 뭘 쓰면 안 된다, 어디에서는 무상으로 쓰면 안 된다. 어떤 품목을 이렇게 돼 있고요. 지금 좀 발제를 해주신 부분은 조금 애매하긴 한데 한편 생각하면 생산 금지라는 느낌도 약간 드는 편이 있어서 이제 우리 현재 현행 법 체계로 좀 하자면 예를 들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일회용 물티슈를 식품 적개법, 그 다음에 집단 그 식소에서는 전면적으로 못 쓴다. 그러면 사용업체 또는
소장 말씀해 주신 대로 필요한 사람만 돈 내고 써라. 네, 자연적으로 좀 감소시키자. 무상제공 금지. 요렇게 일단은 그림은 그려질 것 같고요. 요 부분은 저희들이 조만간 일회용 물티슈에 대해서는 많이 마련해서 우리 좀 빠르면 연말 안에라도 시행령 개정하고 시행규칙까지 이제 같이 개정하는데요. 빠르면 연말 안에라도 입법 예고를 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배달용 일회용품 용어 같은 경우도 좋은 지적이십니다. 근데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게 우선은 이제 두 번째 발제해 주신 자료에도 있지만 현재 상황에서 당장 음식 배달 용기 자체에 그릇, 접시 이런 것 자체를 전면적으로 규제하기에는 현실적인 좀 애로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큰 틀에서는 갈 방향이기는 한데 우선은 이제 저희들은 간단하게 이제 논리적으로도 소비자나 음식점에서 좀 받아들이기 쉬운 만한 품목, 예를 들면 뭐 수저 같은 거죠. 그런 같은 경우에는 상식적으로 가정으로 배달되는 사람은 집에 숟가락 젓가락 없는 사람 없으니까 그런 사람들은 받지 말고 꼭 필요한 사람만 받아라. 근데 이제 그게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 무상제공 금지죠. 꼭 필요한 사람들은 돈을 달라고 하는 사람들은 돈을 받아라는 거거든요. 이제 그 방향으로 우선은 생각을 하고 있고 여기 이제 다용기 시스템이나 여기 좀 정착이 되고 나면 점점 확대하는 방안이 어떤가 이렇게 생각을 갖습니다. 소형 플라스틱 제거는 제가 사실 이게 이제 일회용품 담당하다 보니 제가 여기까지 말씀드리기에는 제가 이거는 좋은 지식이시라고 생각하는데 예쁘까지 사고 있었어요. 제가 요즘은 머무르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두 번째 발제해 주신 것 관련해서는 우선 그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그 사장님 말씀해 주신 대로 우리가 이제 식품 적격을 사실 타겟이 카페죠. 일회용품을 매장에서 막 쓰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 사용규제 보강하는 행정예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보통 우리 행정예고를 하면 그 국민참여입법센터 거기 가면 나옵니다. 의견을 뭐 어디 누구 메일로 내라든가 뭐 이렇게 어느 시스템에 올려두고 근데 예를 들어 우리가 이제 규제를 완화시켜 주던 걸 아예 못하게 하는 겁니다. 지금은 지자체가 판단해서 풀어줄 수 있는데 그럼 못하게 하는 것이 꼴린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 뭐 어떻게 되냐면 그 의견에 반대하는 사람만 의견을 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사실 공영보원차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규제 심사라는 것도 받아야 되고요. 그러면 규제 심사위원회는 그 사람들은 민간인도 있고 이제 완전 민간인도 있고 그게 이제 당연히 이제 그 시민사회도 들어가 계시지만 어떻게 하면 다 들어와 있거든요. 제가 좀 아쉬운 부분이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 쪽에 계신 분들은 다 지지를 해주세요. 이게 왜 코로나라고 왜 풀어줘야 되냐? 우리가 지금 없앤다고 하는데 반대하는 사람은 의견을 열심히 내긴 하는데 찬성하시는 분은 단체든 어디든 의견을 안 내요. 왜냐하면 찬성하니까 난 의견이 없다, 동의한다 이런 얘기죠. 제가 12월 3일까지, 12월 2일까지 아직까지 행정예고 기간입니다. 그래서 국민참여입법센터에 가시면 여기 숫자로 1, 그 다음에 회용품 우리말로 일회용품 사용규제 제외 대상 보시는데 당연히 이거 빨리 해야 된다고 좀 한 줄이라도 적어주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왜냐면 우리가 거기 가고 나면 그 외부에 가면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이렇게 뭐 예를 들면 누구도 반대하고 정부 부처 중에서도 반대한다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반대하는데 왜 환경부 혼자서 나서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니다. 상당수 소비자들이나 국민들이 이거 뭐라고 지자체도 이거 지지한다. 또 당연히 시민사회도 이거 지지한다. 근데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나도 서울시도 지지하시는 걸로 아는데 공문 하나 보내주시면 좋죠. 그거는 빨리 단톡방에 올려서 예. 시민들이 찬성 의견 내게끔. 예. 가끔 이제 그런 데 가면 외로울 때가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반대하는 분들만 의견 내니까 휴가도 안 된다, 뭐 외식업계에 타격이 심하다, 당장 그렇게 부처에서도 이미 그렇게 왔습니다. 환경부는 일회용품 때문에 그렇게 하지만 코로나 때문에 외식업계가 이렇게 타격을 입고 있는데 왜 또 그걸 규제하냐? 막 세부적으로 안 따지죠 거기서는. 그래서 이제 주로 그런 의견을 내는 데가 중기부, 농식품부, 뭐 산업부 이렇게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외롭죠. 그래서 예담으로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그 다회용 컵 보증 금지는 사실 이거 저희들도
아니 근데 반대한다는 것보다는 이제 정확하게 서로 생각을 모르는데 근데 진짜 동의합니다. 저도 스타벅스 저희들이 사실은 처음에 스타벅스가 이런 아이템을 갖고 왔을 때 아 이건 당연히 우리가 장기적으로는 다양한 목표이기 때문에 민간에서 스타벅스와 SK텔레콤이 이렇게 활동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나쁘지는 않다고 보는 거죠. 공정부가 민간의 자율적인 활동이 좋다 그랬는데 지금 그 소장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100% 공감합니다. 이게 사실 보면 폐쇄적이거든요. 예를 들면 스타벅스의 시스템에 투썸 플레이스나 절대 안 들어옵니다. 들어올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 시스템이 가만히 보면 좀 이게 좋은 거긴 한데 잘못될 수가 있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도 이제 말씀해 주신 대로 다양한 다용법 보증금 시스템이 필요하다 절대적으로 동의하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도 약간 준비하는 게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뭐 조만간 이제 우선 지금 말씀하신 특정 어떤 지역 전체를 하지는 못하고요. 우선은 이제 세종청사에 카페가 되게 많습니다. 생각보다 하루에 한 8,000잔 내외가 팔린다고 합니다. 근데 적은 양이 아니고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게 세종청사에만 18개 카페가 있습니다.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좀그 보증제에 기반한 어떤 시스템을 보다 한번 해보려고 하고요. 말씀해 주신 대로 공공성을 강화해야 된다는데 전적으로 동의하기 때문에 코스모가 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사실 나중에 스타벅스 요 모델이 어떤 맹점 중에 하나는 지금 말씀하신 보증 자체를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소비자의 돈을 받아서 이제 소비자가 반환을 안 하면 돈이 남아있고 또 뭔가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어쨌든 민간이 하겠죠. 공공성을 띄고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을 우려스럽게 하거든요. 근데 이제 어쨌든 소주 맥주에 대해서 또 일회용 컵에 대해서 문제를 법적으로 거기 관리하고 돼 있으니까 코스모가 거기에 저도 이제 소장님 말씀하신 똑같은 얘기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실무자이기 때문에 그쪽 미술까지는 말빨이 안 먹히겠지만 일회용 컵 보증 문제는 10년, 20년 우리가 퇴직할 쯤에는 없어질지도 모른다. 제가 계속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왜냐면 환경부 자체도 전국적으로 다용기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결국은 갈 거다. 그러니까 그쪽에 업역 활대를 위해서라도 그게 이제 그건 아니지만 시체말로 그걸 위해서라도 당연히 이거를 뭔가 뛰어들어야 된다. 남녀보듯이 하면 안 된다. 그래야지 공공성도 강화되고 그렇게 해서 성공한 모델이 나와야 법적으로도 사실 보증제에 대해서 다용기에 대해서도 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부분을 계속 강조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한번 그걸 해보고 계속 확대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상당히 좀 동의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배달 용기 같은 경우도 저희 그 초반에 좀 일부 그 공공에서 지원해야 된다 동의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나 음식점에만 지원할 수는 없는 상황인데 이게 조금 잘 되면 뭐 당장 내년은 어렵겠지만 전내년이나 정말 좀 잘 된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한주 폰트제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수능차 마일리지 하니까 그런 것하고도 좀 연계. 이게 그러려면 다용기 시스템이 좀 정착은 돼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조금 내년에 조금 좀 국고 보조 사업이나 이렇게 조금 지원을 좀 확대할 텐데요. 우리 현직되고 나면 한 전해년이나 이렇게는 그런 포인트 마일리지 그러니까 그런 거하고도 예전에 말한 그린카드 좀 방안이 될 수 있겠다. 예, 그런 거 하나 생각.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법령 개정 진행상하고 총리훈령 아까 말씀하신 되겠습니다. 총리훈령은 어쨌든 공공기관에서 약 한 3만 개, 학교까지 포함해서 3만 개 정도를 그 규율하는 걸로 해서 총리훈령을 만들었고요. 거기 이제 다만 그것도 규제 심사를 다 받는데요. 환경부 만들어 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 그래서 거기서 하는 얘기가 법적으로 불가능한데 훈령이라는 것 자체가 약간 지시의 성격이 있으니까 안 하면 안 된다 했을 때 페널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행 규정으로 두는 거는 안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어떻게 보면 분부 규정을 뒀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공공기관 주최한 행사에서는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그건 환경부나 국조실에서 처음부터 그렇게 한 게 아니고 규제 쪽에서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다만 근데 실질적으로는 규율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총리훈령이라는 건 총리가 자기 산하 기관들한테 이렇게 하지 마세요, 노력합시다 이런 거거든요. 근데 예를 들면 그 환경부가 예를 들면 내가 우리 대리 행사를 하는데요, 하지 맙시다 이렇게 했는데 저희는 막 쓰게 했다면 특별한 이유가 있어야죠. 그래서 사실상 비율할 수 있다고 보고 우리가 최종적으로는 이제 수락할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이제 수정됐는데 이 부분은 이미 7월 26일부터 시행은 됐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지금 코로나 때문에 공공기관 주최하는 시위 행사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제 조금 일상화돼가지고 지역 축제나 이런 게 있을 때 하면 또 시민사회에서 총리훈령이나 이런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 사유 없이 그렇게 이런 부분을 반발한다고 총리훈령을 근거로 해서 비판해 주셔도 된다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연초에 법하고 시행령하고 실규칙 이렇게 장례식장 배달 음식 용기 그 배달 일회용품 그다음 숙박업소 포함해서 이제 진행되고 있는데 시행령이 우선은 플라스틱 빨대하고 전등마스크하고 우산비닐 카바 요거는 23일째로 공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포 위반이기 때문에 내년 이제 11월 24일부터는 강제 시행이 되는 거고요. 법은 이제 곧 그 국무회의까지 통과는 될 건데 그러면 이제 국회 넘어가서 다시 한번 그걸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건 조금 더 시일이 걸립니다. 일단 이 정도로 이렇게 진행사항을 감사합니다. 네. 그 혹시나 뭐 조금 뭐 이렇게 부족하다 그러면 토론이 끝난 다음에 더 이렇게 좀 질문을 좀 해주시면 그때 답변을 해주시면 됩니다. 예, 서울시도 뭐 이렇게 뭐 법률은 아니지만 조례도 있고 서울시가 또 전체 우리나라 지자체를 이끌고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서울시가 하면 다른 지자체도 한다. 예. 그런 의미에서 우리 팀장님. 일단은 두 분 발제 잘 적고 저도 많은 부분에서 공감을 하고요. 일단은 아까 홍재화 박사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저도 업무를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은 규제 방식으로 일회용품을 쫓아가니까 한도 끝도 없더라고요. 일회용품은 계속 새롭게 생겨나고 생기는 걸 또 규제하겠다고 따라가다 보면 이미 쫓아가기는 늦었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원천적으로 좀 뭐 더 이상 기존의 그런 규제하는 방식보다는 아예 새로운 대안 자체를 제시해야 할 필요가 있고 그래서 저도 플라스틱이 물론 문제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보통 플라스틱을 뭐 다른 걸로 바꾼다고 쓰레기가 아닌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본질은 일회용이 문제인 거지 뭐 종이든 플라스틱은 병이든 뭐 소재의 문제는 그 이후에 뭐 좀 사용을 줄이고 재활용이 용이한 걸로 뭐 전환해 갈 필요는 있겠지만 저도 본질은 일회용이 더 문제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다회용 사업에 대한 필요성을 공감을 했고 이제 서울시에서도 올해부터 그런 시범 사업들을 진행을 하는 부분이고요. 일단 저는 좀 이런 사업들을 하면서 실제로 좀 맞닥뜨렸던 그런 사례들 위주로 조금 말씀을 드려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 발제하실 때 일회용 물티슈가 나왔는데 이게 사실 저희 서울시에서 그때 한번 시민분들께 그냥 환경 분야로 국한했던 건지 그냥 뭐 그런 제한 없이 의견을 뭐 시민들의 정책 아이디어 같은 걸 받았던 게 있었어요. 그때 뭐 최우수상 뭐 하나 있었고 우수 분야 이렇게 있었는데 그때 우수 분야 한 5개 중에 선정됐던 것 중에 하나가 일회용 물티슈 이거 문제다. 그래서 이거 이제 종이 물티슈로 플라스틱 소재가 문제인 종이 물티슈로 뭐 바꾸는 필요가 있고 이런 걸 좀 장려하기 위해서 뭐 공공의 재정지원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어쨌든 우수로 선정이 됐기 때문에 검토한 결과를 이제 시행부에서 보고를 했어야 했는데 물티슈가 종이 물티슈가 있다고 하니까 정말로 사봤어요. 사서 가져가서 써봤는데 이게 어쨌든 소재가 종이다 보니까 뽑다가 이게 뜯어지고 그냥 이게 끊어지고 닦다가 이게 막 해지고 이런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품질 자체가 좀 굉장히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이미 있음에도 시장에서 외면받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 부분은 좀 생각을 한 게 일단 식당 같은 곳들에서 지금 요즘에 기본적으로 물티슈를 이렇게 뜯어갖고 제공을 하잖아요. 근데 옛날에 식당 보면 물티슈가 아니고 물수건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물수건을 주고 쓰고 업체들이 수거해서 다시 위생적으로 세척해서 다시 제공하는 식으로 얼마든지 이게 있었는데 이게 어느 순간부터 다 일회용 물티슈로 바뀌어버렸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렇게 대안이 있는 부분들은 좀 강하게 식품 접대국수에서는 일회용 물티슈를 금지하는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대안이 있으니까. 그리고 이게 뭐 가정 내에서 불가피하게 분명히 필요한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것까지도 강제로 규제하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또 물티슈 관련해서는 저희가 툭툭 눌러도 굉장히 많이 나눠줘요. 실제 뭐 왔다 갔다 할 때. 근데 일회용품 규제할 때 보면은 그런 홍보 물 같은 것도 분명 규제 대상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종이 이런 거 홍보물 같은 것들. 그래서 좀 그런 판촉이나 그런 거에서도 좀 제공하지 않는 식으로의 좀 그런 것들이 추가되면은 어쨌든 좀 굳이 불필요하게 쓰이는 물티슈 같은 것들을 좀 최소화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하나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아까 이제 다회용기 관련해갖고 배달용기 관련해서 이제 지금 저희가 뭐 일회용 컵 같은 경우는 이제 스타벅스가 돼서 저희 시범사를 참여한 곳들은 강제로 일회용 컵이 아닌 다회용 컵만 쓰는 걸로 하고 있는데 약간 선택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제가 지금 배달용기는 선택권을 부여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재미있는 게 뭐냐면은 저희 이제 그 다회용 배달용기 한다고 해서 등록된 업체가 있는데 거기 요기요에 이렇게 탭이 있잖아요. 다회용 전용 탭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이 사업을 한 이후에 그 요기요를 통해서 실제 매출이 많은 곳은 뭐 한 하루 주문량이 10배 이상 늘어났대요. 근데 다회용기 주문으로는 안 가요. 그러니까는 뭐 다회용기라고 해서 가서 봤는데 오 이런 어쨌든 되게 일반적인 뭐 중국집에서 탭을 눌렀을 때는 엄청나게 많은 업체가 나오기 때문에 내가 어필이 안 되는데 다회용기라는 곳으로 가면 어쨌든 지금 제한적인 업체들이 나오기 때문에 노출이 잘 되는데 그래서 접근성은 높은데 선택권을 부여하니까 정작 이어지지 않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사실 있는데 근데 문제는 배달용기는 이걸 강제했을 때에 어쨌든 저희가 이거를 뭐 지금 저희 시스템 상으로는 무상으로 제공을 하는 방식이 아니거든요. 누군가 비용 분담을 해야 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소비자에게도 비용이 가기 때문에 이건 강제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선택권을 부여했는데 그러다 보니 결국 안 이어져요. 실제 다회용기로까지 그게. 그래서 저희가 뭐 프로모션도 해서 뭐 11월 달부터는 다회용기 비용도 안 받겠다. 그리고 요기요 차원에서 다회용기 주문하신 분들한테 뭐 5,000원짜리 쿠폰을 제공하겠다라고 해도 생각만큼 잘 이어지진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물론 저희가 홍보의 부족도 있을 수 있어서 이 홍보에 대한 부분 다시 해보긴 하겠지만 선택권을 부여했을 때 생각보다 잘 이어지진 않았고 그리고 이번에 지금 다회용 컵 같은 경우는 강제적으로 다회용 컵만 쓰고 있는데 분명히 많은 분들이 뭐 문제 제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왜 뭐 다회용 컵만 쓰게 하느냐 나는 뭐 싫다. 그래서 실제로 발길을 돌리시는 분들도 많아서 소상공인 매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한테도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이것에서 매출 너무 많이 줄고 있다. 왜냐면은 당장 내 바로 앞에 다른 경쟁 카페가 있고 거긴 일회용기를 주니까 여기 다회용기예요 라고 하면 아니 절로 가지 뭐 하는 식으로 발길 돌려서 가시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걸 강제로 하니까 지금 하루에 제가 18개 매장 정도가 지금 다회용컵을 쓰고 있는데 하루에 한 4,000개 이상 다회용컵을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매장당 한 20-30개 정도 평균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불만 있으신 분들은 소비는 안 하는데 오히려 선택권을 안 주니까 그냥 그런 값다 하고 또 많이들 사용을 하세요. 어쨌든 뭐 반납하는 과정에서 최대한 제가 불편함을 줄이기 위해 한정된 지역 안을 대상으로 시범 사업을 하고 좀 멀지 않은 곳에 반납기들을 다 두어놨기 때문에 좀 그럴 수도 있긴 하겠지만 그래서 저는 좀 선택권의 문제는 저희가 만약에 긴 호흡으로 가져가야 한다고 하면 선택권을 통해서 조금씩 바뀌어 나가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저희가 그러니까 어떤 게 사실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냥 아예 세게 팍 찍고 그냥 이게 답이요 이대로 갑시다라고 그냥 불만이 있어도 끌고 가는 게 맞는 건지 좀 열어주면서 계속 어르고 달래가면서 어떤 게 맞는 건지 모르겠지만 일단 저희가 하는 방식상으로는 좀 고루한 선택권에 따른 다회용기 선택의 그 실제 소비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좀 차이가 있다는 부분을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고 이거랑 같은 연장선에서 저희가 작년부터 장례식장도 일회용품을 줄이기 위해서 장례업계라고 되게 컨택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서울시 내에 있는 거의 모든 대학병원의 장례식장들하고도 컨택을 했는데 그때도 이 반응은 비슷해요. 아니 다회용기 뭐 불편하다 이런 말씀들 하시길래 저희가 강제할 거 아니고 뭐 그 분향소가 여러 개 있으니까 그 중에 몇 개만 뭐 친환경 분향소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하셔서 거기 이용하시는 분들은 다회용기 쓰는 거 이렇게 매칭을 해줘라. 그렇게 선택권을 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여기는 좀 다회용기 안 쓰시겠다는 분들은 뭐 다른 데 쓰시겠고 하면 비워놓고 있다가 뭐 이쪽에 다 만실이다 그러면은 뭐 내줘도 상관이 없다. 다만 이쪽은 다회용기를 쓰시겠다는 분들에게 좀 우선적으로 친환경 빈소를 좀 운영할 수 있게끔 시범적으로 해보자라고 했는데 일단 첫 번째 반응은 뭐 온갖 그런 게 많이 나왔어요. 뭐 위생적으로 뭐 컴플레인이 많았다. 그리고 뭐 일단 상주분들이 굉장히 거부감을 느끼시는데 뭐 우리가 왜 해야 하느냐. 그리고 제일 많이 나왔던 말은 그럼 그냥 법으로 금지해라. 그럼 따라가겠다. 왜 법으로 금지하고 있도 않고 우리 보고 이런 걸 굳이 하라 하느냐. 이런 반응들이 제일 많으세요. 그래서 되게 이게 답답해요. 뭐 딱히 틀린 것도 아니고 할 말도 없고. 그리고 또 나오는 말들은 상조업계가 뭐 문제다. 여기에서 무슨 일회용기를 제공하고 있지. 회사 복지 차원에서 일회용품 제공하고 있지. 장례식장에서 막아봐야 의미가 없고 우리가 친환경 한다고 해도 예를 들면 상주분 회사에서 일회용기가 뭐 이렇게 세트가 왔다. 이거 우리가 거부하면은 싸움 난다. 그럼 우리 보고 뭐 이거를 반입을 하라는 거냐 말라는 거냐 이제 이런 현실적인 문제들도 많이 언급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상주업체도 실제로 한번 컨택을 해봤어요. 상주업계한테 그럼 너네 친환경 장려 하시겠다고 하시는 분들한테 일회용기 제공 안 하면 안 되냐. 뭐 그리고 그분들은 일회용기 제공하는 것만큼 서비스 비용이 감소했으니까 거기에 걸맞게 다른 퀄리티 좀 높여줘라. 뭐 장례 서비스에서 뭐 한 단계 좀 높여주는 걸로 하는 그런 것 좀 같이 협력하는 게 어떠냐 했더니 거기도 그냥 반응이 우리가 왜 이런 반응들이신 거죠. 그래서 이게 참 그런 점에서 아직도 좀 인식적인 측면에서 나아갈 길도 많은 것 같고 약간 모르겠어요. 제가 이거 하면서 느낀 거는 제가 그동안 만나는 숱한 이 업무적인 관련돼 있는 분들은 이쪽에 대한 의식이라든가 관심도 높기 때문에 긍정적인 말씀들을 많이 해주시는데 그렇지 않은 훨씬 더 많은 분들은 이런 거에 대해서 내가 왜 해야 하느냐. 저 하고 싶으면 법으로 규제하시오. 그럼 우리는 분말 없이 따라가겠다. 이런 반응들이셔서 결국은 뭐 서울시의 역할이 한계일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뭐 제도적으로 규제하거나 할 수는 없어서 일단은 정말 촉진하는 식으로 좀 지원하는 방향성으로 사업을 가지만 결국 장기적으로는 뭐 좀 그런 제도적인 뒷받침이 되어야만 이런 사업들은 힘을 받겠다 싶었던 생각이 있었고요. 마지막으로 다회용기 뭐 컵이 배달용기 관련해서 저도 사실 이 부분의 공공성이 참 중요하다고 많이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거를 준비하면서 뭐 자원순환 보증금 관리센터가 정신명기 거기랑도 컨택도 하고 했었는데 이게 모르겠어요. 저는 그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게 약간 계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미 배달업계든 카페업계든 분명 민간에서 대표적인 브랜드가 존재하고 거기가 하나의 문화를 추동하고 있는 현실에서 걔네가 잘 하게끔 독려해서 그 이외의 카페들이 그런 트렌드에 편승하게끔 할 것이냐 아니면 공공이 뭔가 분명한 방향성과 제도를 만들어서 이쪽에 이렇게 들어오게끔 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투자 같은 경우는 확실히 시간이 많이 필요하긴 하더라고요. 제도적인 정비도 필요하고 뭐 그걸 서포트하기 위한 기술적인 뭐 인프라 같은 것들도 필요할 수도 있고 이해관계자의 동의를 얻는 절차 아까 말씀하신 뭐 규제 뭐 위원회 같은 식으로 뭔가 이런 불편한 걸 한다고 했을 때 분명히 반대적인 의견이 나왔을 때 이걸 그럼 과연 이렇게 끌고 갈 수 있는 동력을 공공 내부에서도 얻어야 하는데 거기서 만약에 좌절된다고 했을 때에 그런 에러 같은 것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일단은 시범 사업이고 초창기에 뭔가 그런 하나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려면 민간에서 하겠다고 하는 걸 굳이 말릴 이유도 없고 일단 잘 해봐라라고 해서 좀 어느 정도 구색 맞춰주고 도와주는 역할도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다만 아까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도 충분히 공감을 하는 게 이게 자칫 특정 업체 위주로 흘러갔을 때 이게 이제 되게 좀 나중에 갔을 때 되게 이상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분명 우리는 A라는 측면, 환경이라는 측면에서는 그래 이런 걸 잘 독려해야지라고 해서 진행을 했는데
이게 B라는 뭐 산업 측면이나 뭐 브랜드 측면에서 어느 한 곳이 독점하는 상황이 되면 그럼 과연 우리는 이런 구조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잘했다 해야 하는가, 못했다 해야 하는가, 이런 결국 뭔가 그런 선택의 어려움이 분명히 직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도 이제 그 부분에서 최대한 이런 것들이 그런 사적 그런 걸 추구하지 않고 공익적인 부분을 지향하게끔 지속적으로 서울시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것도 저도 정말 공공주도의 그런 제도가 잘 빨리 정비가 된다면 거기에서 좀 이렇게 대승적으로 끌어안는 방향으로 가면 좀 그런 혼란도 적어질 수 있지 않을까. 다만 그걸 기다리기에는 좀 너무 뭐 공공의 역할을 소극적으로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일단 좀 뭐라도 해야 한다라는 뭐 그런 생각에서 좀 적절한 점은 있어서 그런 부분은 뭐 저희뿐만 아니라 뭐 환경부도 그렇고 실제 민간에서 주도하는 것도 그렇고 뭐 환경 NGO 쪽도 그렇고 지속적으로 좀 소통을 하면서 서로 풀어나가야 할 문제일 것 같아요. 일단 사전적으로 준비 못한 상태에서 들어갔기 때문에 사후적으로 조율하는 작업은 지속적으로 돼야 하고 일단 뭐 좀 그런 역할이 계속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지금은 7보다는 덕이 더 많다라고 생각해요. 스타벅스가 7보다는 들어간 것 자체가. 그런데 이제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이제 부정적인 효과들이 서서히 나타날 수도 있어서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대책도 같이 좀 고민을 해야 될 시점이다. 초기 단계에서. 이런 취지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그 이어서요. 그 환경 NGO계 손흥민인데 예, 그 김우현 그 서울은행운동이나 소장님. 발장은 사심을 갖고. 해수연락에서 따라고 하는 일이 되게 많네요. 다 적었어요. 하라는 거죠. 뭐 성도 시켜야 되고 감시도 해야 되고 쫓아도 다녀야 되고. 아니 일단 행정예보에 대한 찬성을 하여튼 뭐 저희 말씀 나눈 거 이어가는 규제도 같이 가야 될 것 같아요. 저희 입장에서는 규제도 같이 가야 되지. 뭐 기업들 생기가 뭐 선의에 기대한다는 게 저는 근본적으로 당할 수 있는 거고 스타벅스가 뭐 커피도 팔겠어요. 영원도 팔고 은행도 하나 들렸는데 스타벅스 매장 얼마 전에 갔다 왔는데 뭐 자랑을 엄청 하더라고요. 현혹당해 갖고 뭐 당하고 왔어요. 당하고 왔는데 그 을지로에 있는 매장인데 본인들 그 얘기는 그렇더라고요. 동의 안 하는데 하소연하더라고요. 우리도 뭐 할 수 있는데 서울시가 좀 공공 장소라든지 그런 등등까지 확대하는 적극성은 띄우고 있지 않다고 그 얘기도 하고 그 저기 그 뭐 아까 말씀하셨지만 롯데나 CJ 2등 3등 그쪽이 말씀대로 뭐 대타적이니까 근데 뭔가 준비를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생각하면 기업들이 많이 만나야 될 것 같아요. 생각보다 기업들이 지금 롯데도 그렇고 CJ도 그렇고 그런 쪽에 있는 기업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고는 있대요. 하고는 있는데 뭔가 대화를 만들려고 하는 것 같은데 하여튼 기업 영역에서는 저는 뭐 시민행동, 뭐 소비자 인식 변화 이런 거 중요한데 저희가 지금 최근에 했던 거 보면은 사람들이 들끓는 게 있어요. 분명히 그 댓글을 의견을 안 듣는 거지 아주 많은 사람들이 아주 열광적으로 홍세호 주장님은 뭐 그분들 좀 만나느라고 아주 몸이 좀 몇 개라도 부수시는데 한 개라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시선을 갖고 있어갖고 저는 그 인식이 그분들을 잘 조직하고 좀 뽑게하고 역할을 주고 뭐 행동에 대한 제안을 하면은 얼마든지 다이용기랑 다이용컵 성공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게 있고 특히 다이용기는 저도 여기에 써봤는데 무지하게 불편하대요. 다시 카카오톡 들어가야 되구나. 저기 갖고 오라 가져가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뭐야? 이거 쓰기 힘들겠는데? 그런 것들은 조금 조치를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런 속도 있잖아요. 보완점들. 그래서 그렇게 가져가게 한다는 것 자체가 사용을 해본 사람으로서는 그렇게 눌러야 되니까요. 위치 보통 보면 자기 위치 공개를 해야 되잖아요. 그게 좀 저항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상당히. 그게 좀 서울시당 확인해가지고 요기요가 이번 시범 사업에 대해서 약간 NGO하고 약간 배타적인 자세도 있어요. 일단 그냥 아니 근데 자기들이 열심히 해서 자기들이 만든 성과에 NGO들이 왜 들어오냐고. 아니
NGO들이 열심히 서포트를 해줄 수 있는 문제인 것일 때고 NGO를 경쟁하는 게 적대가 안 돼요. 그거는 조금 불편한 얘기인데 서울시가 좀 그런 면이 있어요. 뭐 아실 거야 아마 팀장님 아실 거고 시장님 밖에서 그런가요? 바로 그 요기요 사례 요기요랑 그 요기요 그 CS 담당한 팀장이 녹색년 나왔는데 그 공개적으로 이상한 댓글 달고 그러니까 지금 시에서 배타성을 띄는 면이 있지 않을까가 요기요 관련돼 갖고 단체랑 같이 하려고 했던 게 있었는데 초기능가 약간 뒤틀렸거든요. 뭐 하여튼 뭐 그거는 뭐 참고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그런 것도 뭐 많이 필요한 것 같고 저는 그리고 저희 그 관심사는 또 이 자치구의 기초 기초가 인식이 이렇게 저기 안 따라올 줄은 몰랐는데 너무 안 따라오는데 그 역할을 아마 저기 환경부나 서울시가 하기 어려울 것 같고 시민단체가 환경단체들이 기초 단위에 실제로 발휘되는 정책 이거 굉장히 지금 유행하는 것만 지금 하잖아요. 막 뭐 티가 나는 것들, 티만 나는 것들만 지금 자꾸 막 구마다 초경쟁으로 하는데 이 양상이 꼭 글쎄 미세먼지 그때 느낌 딱 나요. 미세먼지 한참 저기 할 때 미세먼지 프리존 너도 나도 다 만들었는데 그 효과도 없고 돈 낭비인데 뭐라도 해야 되니까 그런 거랑 비슷하게 지금도 무슨 플로깅 뭐 강남구에서 뭐 호건나 뭐 플로깅하고 쓰레기 줍고 그런 식으로 선전을 하는 게 좀 적절치 않아 보이고요. 재밌는 아이디어인데 전에 그 저희가 국회의원 이준석 그 대표가 막 자전거 타고 왔다 갔다 할 때 저희 내부에서 어떤 얘기가 났었냐면 국회의원들이 왜 자동차를 갖고 출근하냐 왜 그 자전거 타는 국회의원이 있나 했더니 한 2명 있었는데 계속 타진 않아요. 어쩌다 타는 건데 그런 것처럼 지금 서울시에도 국회의원이 49명이고 기초의원이 430명이고 서울시 의원이 110명이에요. 600명 있는데 이 사람들이 텀블러 갖고 다니는 거 못 봤어요. 전국을 합하면 4,000명인데 약 4,500명? 이 사람들이 지금 아시겠는데 서울시 의회나 자치구에 가면은 여전히 종이법하고 일용법이 난무해요 지금. 의회는 행정에서 뭐라고 못해 또 의회가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저희도 촉구를 해야 되는 건데 왜 안 갖고 다니는지 모르겠어요. 이 차가는 전에 그 드라마 저 모니터링했는데 얼마 전에 그 드라마 안에 있는 그 높은 사람들이 일용법을 다 쓰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생수병 이런 거를 그 장면을 이제 우리 그 참여했던 그 120몇 명 분들 모니터링단이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꼭 높은 사람들은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나 우리나라는 시의회나 구의회나 이런 저기 부관장들이 텀블러를 갖고 다니는 걸 못 봤어.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좀 포지티브하게 축구를 하면 재밌지 않을까 싶어갖고 생각을 하고요. 맞아, 우리 홍 소장님 얘기한 거는 잘 받들어서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그 제일 중요한 소비자 단체. 예. 저희 아는 사람이 공장을 새로 한대요. 그래서 갔다 보면 코로나가 생기면서 그 음식점의 배달용이 엄청 늘어난 거예요. 저 너무 요즘 기뻐갖고 일부러 웃는데요. 어떻게나 많이 나가는지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좋아해야 될지 참 그랬습니다. 그래서 참 의식이 중요한 것 같아요. 작년에 제가 한번 해봤어요. 커피 전문점하고 그 텀블러를 갖고 오는 모든 고객에게 내가 돈을 다 지불할 테니까 텀블러 갖고 오는데 일주일 동안을 한번 해봤어요. 공짜로 줘라. 저는 그게 엄청날 줄 알았어요. 텀블러를 갖고 올 줄 알았는데 100잔도 못 팔았어요. 안 갖고 와요. 저는 공짜로 준다고 그래서 텀블러를 갖고 와서 네가 원하는 음료를 마시면 내가 결제를 하겠다고 포스터를 써붙였어요. 일주일 동안 한다고 했는데 안 와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텀블러를 쓰는 사람은 쓰는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규제가 없으면은 안 된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저도 장례식을 치르면서 이제 생각을 해봤어요. 다 일회용을 다 다혈의 용기를 쓰라는 건 무리인 것 같고 제가 생각하는 건 장례식장은 우리가 배달을 해서 갖고 가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잖아요. 모여지는 거기 때문에 국부로 밖으로 숟가락 젓가락만 쓰면 좋겠어요. 그것만이라도 다 안 된다 그러면 대형 병원 5개 병원만 시범적으로 규제를 딱 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 반찬은 어쩔 수가 없지만 그것만 국부로 밖으로 숟가락 젓가락은 되거든요. 그래서 고대에서 제가 했었는데 고대에서는 그거를 하시긴 하더라고요. 다 쓰고 내놓으면은 수거를 해가서 다 세척을 해서 갖다 줘서 싹 싸줘요. 네. 그런 거를 한 번만 환경부가 해서 다 안 되면은 그렇게만이라도 그런 거 좋겠어요.
그렇게 해서 대안을 주고 뭘 하라 그래야지 무조건 쓰지 말아라 이건 안 되거든요. 근데 순서 요거만 딱 예, 그것만 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거까지 했으면 좋겠어요. 그 장례식장 가면 식탁에다 비닐을 싹 씌우잖아요. 안 해도 되거든요. 그래서 비닐을 벗겨봤더니 너무 좋아요. 그 식탁. 그랬는데 그걸 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구면 시범적으로 그렇게 해서 버리니라 하기 때문에 그런 거를 좀 해주셨으면 하고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소비자단체가 뭐 할 수 있는 건 없잖아요. 그래서 기업이랑 많이 소통을 하는데 제가 베스킨 라벤스한테 그걸 얘기를 했어요. 숟가락, 아이스크림은 숟가락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했어요. 전국 매장에 그렇게 해줘라. 숟가락이 필요하십니까? 그래갖고선 필요하다는 사람만 줘라 그랬는데 그렇게 그거를 하다가 요즘은 아이스크림이 대부분 주문을 받는 게 아니라 터치식으로 이렇게 하잖아요. 무인점포. 자기네가 그걸 했더라고요. 숟가락을 필요한지 안 한지를 거기다 시스템에 놓더라고요.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숟가락을 안 갖고 갔네요. 그래서 그렇게 기업하고 같이 이렇게 가는 방향 이런 방향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뉴스에도 한 번 나왔었죠. 그 숟가락을 제가 그거 시키면서 빼주세요 그랬는데 와요. 그래서 왜 갖고 오냐고 그랬더니 이제 안 갖고 가면은 모텔 같은 데서 그런데요. 배달하면서 너의 숟가락 안 가져서 다시 갔다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둔다는 거예요. 그 주문에 숟가락을 빼시어 있어도 둔다는 거죠. 그런 부분인데 의식인 것 같아요. 시민의 의식인 것 같아요. 저 아이스크림 사러 갈 때 제가 용기를 갖고 가거든요. 저희 유별나다고 그래요. 거기다 담아주면서. 근데 그거 유별난 거 아니거든요. 그런 의식이 많이 돼야 되고 그 요즘 그 텔레비전에서 그 연예인들이 뭐 안 쓰는 거 막 그거 하죠. 그래서 기업들이 거기다 많이 좀 홍보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대상이 그거를 했대요. 김에 그 트레이를 뺀 거잖아요. 그랬더니 엄청 전화가 왔대요. 김이 작아졌다고. 똑같거든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이렇게 우리가 NGO 단체가 그 홍보할 수 있는 저희들도 중요한 것 같아요. 작아진 게 아니거든요. 이게 똑같은 용량인데 작아진다고 한다고 그러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규제도 필요하지만 그 우리 국민의 의식이 많이 되어야 되고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예요. 국민의 방송 KBS가 9시 뉴스의 마지막에 이런 거 하나씩을 뭐 줘야 된다는 거예요. 환경에 대한 그런 거를 뭐 잘 되는 거 아니면 안 되는 거 이런 거를 마지막에 하나씩 해줘야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KBS한테 얘기는 했어요. 국민의 방송이 한대요? 하긴 못해요. 그 KBS 시청자위원들이 그거를 해야 되는데 시청자위원들이 그런 의식이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 뭐 교수다 이런 사람들이 시청자위원이 구성이 되다 보니까 그런 제기 안 하는 거죠. 9시 뉴스에 마지막에 하나씩. 그런 거 해보고도 한번 해주세요. KBS에다. 하루에 하나가 어려우다 그러면은 일주일에 하나라도 그렇게 해서 해자는 거. 그러면 의식이 조금 생기는 것 같아요. 하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소비자단체에 그래도 제가 기업들 이게 제가 유통 매장을 모아놓고 한번 간담회를 한번 했었어요. 연말 되면 한번 하거든요. 그래도 뭔가 노력을 하고 있더라고요. 요즘은 그 이마트가 목적 수거를 하더라고요. 이마트가 뭐로 하냐면 그 팔레트가 이렇게 오면 물건을 이렇게 쌓잖아요. 그럼 쓰러지지 말라고 랩핑을 하잖아요. 수도 없이 하는데 이마트가 그걸 쓰는 랩핑의 비닐이 1년에 1,600톤을 쓴대요. 그래서 이건 안 되겠다 생각을 해가지고 그 랩핑하는 회사를 불렀대요. 우리가 이거를 니네가 갖다가 다시 비닐을 만들어 오면 그거를 쓰겠다 그래서 65%를 제한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거는 진짜 칭찬해주고 싶더라고요. 이거 원래 랩핑 비닐 원래 시작은 잘 돼. 그거 그냥 버렸대요. 이마트가 돼서 그거를 회사를 불러갖고 가져가라고 했대요. 그랬더니 다시 해와서 그래서 100%는 안 되죠. 65% 한다고. 원래 랩핑 비닐은 깨끗한 비닐이라서 원래 다시 비닐로 재활용이 원래 잘 되는 건데. 그런 거. 그러니까 이마트가 특별히 잘한 게 아니라 이마트가 사실 그동안 너무 못했던 거예요. 못했던 거예요. 제가 그래서 들으다 보니까 요즘은 그 쌀도 다 하면 그 랩핑을 하거든요. LPC에서 하는데 요즘은 랩핑도 로봇이 하거든요. 근데 그런 데서는 그냥 다 버려요. 이마트가 재활용한다고 발표하는 거
당연한 것도 모르기 자랑거리라고 발표했지만 저는 생각이 그런 들어요. 것도 네, 그래도 그러니까 지금 칭찬해줘도 될 것 같아요. 될 것 같아요. 못하는 애가 좀 잘해보면 칭찬해줘도 좋을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맞아요. 이마트는 사실 그렇게 보면 쓰레기 관리가 얼마나 개판이었냐 그런 걸 오히려 보여주는 거죠. 그래도 아니 올해- 이 따가게 보면 올해 선물 세트에 그 보자기 다 많이 뺐거든요. 계속 보자기 하지 말자 그래서 보자기 빼고 필요한 이마트에서는 이마트하고 신세계에서는 필요한 소비자에게 1,000원씩 팔았어요. 그러니까 1,000원이라고 그러니까 안 사가는 사람들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현금 보자기. 네. 알겠습니다. 네. 김도희 사님 우리 한순호 이사님 말씀하시고 관련해서 그 비닐 있잖아요 식탁에 그건 생분해성 비닐이면 원래 시행령에서 일회용 사이 빼줬잖아요. 그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지금 식탁에 그 생분해 비닐은 그렇게 장례식장 보고 다 쓰는 거거든요. 횟집도 그렇고 이번에 생분해 플라스틱은 그 일회용 그 규제하겠다 이렇게 발표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나요? 이 식탁 비닐은? 제가 사실 제가 되게 고민스러운 제가 며칠 전에 혼자 그 생각을 했거든요. 생분해성 수지 제품을 일회용품으로 더 이상 그걸 안 하겠다는 게 녹색국에서 발표한 겁니다. 녹색국에서. 그래서 저 혼자 이제 생각을 했죠. 맞다. 당연히 맞고 또 의욕적으로 기존의 유효기간도 끝나면 24년까지 어쨌든 완전 종료시킨다고 발표했더라고요. 좋다 그런데 저 혼자 생각하기 딱 소장님 말씀 그러시면 그러면 일회용 비닐 식탁보를 자체를 인정을 안 해준다는 거지 않습니까? 네. 요즘 일회용품에서 빠져있죠 사실은. 그런데 그거는 이제 좀 두고 볼 일이긴 한데요. 그 일회용 비닐 식탁보는 물론 이제 이게 그 비판적인 입장이시겠지만 그게 처음 들어가는 건 이런 거일 것 같아요. 생물성 수지 제품 결국은 종량제 온통에 넣으라는 거지 않습니까? 일반 비닐하고 섞지 말라는 건데 음식점에서 그 비닐이 대부분 반찬물도 있고 물어물도 있으니까 그냥 바로 종량제 온통에 버릴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그게 이제 허용되어 있는 것 같아요. 느낌은. 그러니까 이제 생분해 비닐을 그 친환경 인정 대상에서 빼주겠다라고 했을 때 예. 일회용 컵이야 어차피 생분해든 아니든 간에 매장에서 사용이 금지되는 거라서 전혀 영향이 없어요. 그다음에 일회용 비닐봉투 같은 경우에도 어차피 사용 금지로 대상을 계속 확대해 갈 계획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게 큰 영향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그 자원재량법에서 법 구조상 그 친환경 인정을 받아야 생분해 제품이 규제 대상에 빠지는 게 식탁보 하나밖에 없거든요. 애초에 빠지죠. 그럼. 예, 애초에 빠져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 생분해 그걸 인정해주겠다라고 했을 때 직접적 타격이 가는 건 식탁보인데 이거 어떻게 되는 것이죠? 이게 그렇게 되면은 사실 횟집 같은 곳에서 이게 엄청나게 많이 쓰거든요. 제 생각에는 그거는 이제 사실 그거는 저도 사실 입장이 전혀 안 된 거고 그게 이제 뭔가 황산 기술원하고 녹색국에서 어떤 방향으로 인증제도를 개편할지 그것인데요. 제 생각에는 상식적으로 거기서 말하는 그 일회용 제품이 이제 우리 법에서 지금 10호까지 있고 항목을 하나하나 세우면 18개입니다. 18개 항목인데 그걸 이번에 그 3개를 추가한 거고요. 그래서 결국은 21개가 될 텐데 이 21개만 안 내줄 건지 왜냐면 비닐 식탁 보라고 했지만 그 결국은 내줄 때는 그 생분해성 수지 제품 그걸로 했을 때는 그거는 용도일 거고 실제로는 비닐일 거거든요. 그 비닐 가지고 봉투도 만들고 뭐도 만들고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안 들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된다면 그것도 이제 녹색 저기 그냥 표지에서는 상당히 제한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솔직히 듭니다. 과연 이제 그 부분이 아예 합의가 안 된 상황이거든요. 조율이 사실은. 하지 말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이렇습니다. 생분해성 수지 제품을 쓰지 말라고 이게 이제 서로 입장이 좀 다를지는 모르겠는데 환경부도 쓰지 말라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생분해성 수지가 생산 과정에서 이제 뭐 그게 더 친환경적이나 이런 일단은 생분 과정에서 친환경적이나 이런 좀 놔두고 생산 과정에서나 전체적으로 볼 때 어쨌든 비닐보다는 유리하다고 본 거고 환경부가 실질적으로 지금 그게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으로 여기는 것 중에 하나는
기존 재활용 체계도 망가뜨린다. 근데 제가 환경부 자체가 용어 정리가 안 되는 게 바이오 플라스틱하고 생분해 플라스틱 개념들을 헷갈리면서 그 탄소 중립 2050이나 NDC에는 바이오 플라스틱 확대잖아요. 근데 생분해 플라스틱도 그 바이오매스로 그러니까 PLA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식물로 만든 거니까 그 바이오 플라스틱 확대의 개념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생분해이면서 식물로 만든 플라스틱이니까. 그 부분이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그 담당은 아니지만 우리가 조금씩 정리하는 건 이거 같습니다. 지금 바이오 플라스틱을 확대한다는 게 그거는 결국은 지금 소규모 플라스틱하고 똑같은 물건이 나왔을 때를 의미한다고 제가 언뜻 들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초각이 되는 석유로 만든 플라스틱을 바이오 플라스틱으로 대체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이제 바이오 플라스틱은 생분해와 바이오매스를 다 포괄하는 경우로 바이오 플라스틱을 용어로 쓰는 게 국제적인 관례거든요. 근데 환경부에서는 생분해는 바이오 플라스틱이 아니다. 일단 예 맞습니다. 그렇게 지금 하더라고요. 제껴놓고 이쪽에 바이오 플라스틱에서는 예를 들어서 바이오 PP나 바이오 페트 이렇게 해서 결국은 기존 석유계하고도 섞어도 재활용이 되는 거. 예를 들면 그러니까 원료만 다를 뿐인 거죠. 물성이나 이런 게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이제 소비자가 그걸 별도로 뭐 이렇게 분리배출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분리배출하듯이 분리배출하면 똑같다는 거죠. 그리고 똑같은 패턴을 만든다는 거죠. 하나는 석유에서 하나는 바이오에서. 아니 이제 재활용이 잘 되게 하는 수도 있고 그다음에 식물로 만들면 소각을 해도 온실가스 배출을 안 보니까 그러니까 탄소 중립 대책에서 결국은 석유로 만든 플라스틱을 식물로 만든 원료로 대체하겠다. 이 의미로 한 건데 그렇게 따지면은 PLA 같은 경우에 생분해이면서도 또 식물로 만든 것이라 그 개념에 들어갈 수 있는데 이게 지금 때 김홍 과장님하고 얘기하다 보면 바이오 플라스틱과 생분해 플라스틱이 완전히 서로 대척되는 게 그게 아닌데 그냥 바이오 플라스틱과 생분해 플라스틱과 상위 개념이 틀린 거예요. 자꾸 용어를 혼란스럽게 자꾸 이거 잘못하면 규제에서도 이게 좀 혼란이 발생하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생분해는 어쨌든 홍익 필드에서 말입니다. 꼭 말하는 생분해 수리 제품 그걸로 일단은 아주 북한에서 생각을 하고 있고 그걸 지금 못 쓰게 해야 된다. 이게 좀 줄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CJ가 그러니까 원 플러스 원을 CJ, 예. 두부를 제가 거기서 왜 너네는 굳이 생분 이거를 왜 했느냐 그랬더니 환경부가 이거는 제외한다고 그러니까 자기네 발 맞춰서 먼저 이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거기서 써놓긴 했어요. 종량 제품 이제 버리세요 이렇게 TBA가 해놨는데 소비자들이 안 그러거든요. 그게 없더라고요. 좀 엄밀하게 들어가면 일회용품에 있어서 내용들이 조금 혼선이 발생해요. 그러면 단면 코팅된 종이봉투는 사용을 허용해주고 사실은 단면 코팅된 종이봉투도 비닐이 들어간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러면 저기 종이하고 같은 그 바이오 재질로 만든 또 생분해는 안 된다고. 하여튼 이게 약간 개념들이 작게 상충되는 것도 있어서 저기 그 줌으로 아까 연결됐다는 진짜? 그거는 방금 나왔어요. 이게 그럼 혹시 의견이 있는가 하면 의견은 없으시대요. 네. 그러면 우리 장례식장 관련해서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서 장례식장은 우리가 일단은 규제하는 것을 발견을 했던 편이고요. 아마 빠르면 12월 안으로 정부와는 그 국무회의까지 통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용 금지가 있고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는 우선은 법이니까요. 사용 규제 업종에다가 집어넣은 거예요. 지금 빠져 있지 않습니까? 집어넣고 하위 법령에서 이 부분 구체화할 건데 제도 계획은 이거는 이제 법은 결국은 국회까지 넘어가서 통과돼야 되니까 법은 이제 우리만 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렇게 하고 나면 뭐 내년이든 전내년이든 시행이 될 겁니다. 근데 이제 하위 법령은 저희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용 금지를 할 거고요. 다만 장애업계나 반발이 있고 실제로 다용기를 대여해주는 시스템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두 가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규제 측면에서는 우선 장애업계 반발이나 이런 것 때문에 말씀하신 용기 접시까지 가르치기는 어렵고요. 이제 이미 저희들이 다 그 통보를 한 겁니다. 컵, 수저, 숟가락, 젓가락, 컵, 수저부터 규제하겠다. 근데 이제 그건 사실상은 아시겠지만 누가 예를 들면
일회용품을 쓰는데 컵 수저만 다용기를 쓰고 누가 이걸 쓰겠습니까? 저희들이 사실은 그거 한 거는 결국은 그렇게만 들어가도 바뀔 거다. 그리고 2년 뒤에 시행하고 2년 뒤에 바로 용기, 접시도 다 한다. 전면 유지한다. 이렇게 지금 통보인데 한 상황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말씀하신 대로 상주가 직접 씻으라는 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래서 다회용기 대여하는 시스템을 저희들이 조금씩 해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작년부터 해서 올해 충남도하고 이제 충남도에 자활센터가 있습니다. 자활사업하는. 근데 이제 그런 것들 좀 사회적인 그 조직하고 같이 해서 충남도의 도립 장례식장은 지금 4개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2개 정도는 단계를 대여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시범 사업 하면 지금 빨리 이게 규제로 갈 건지 아니면 그냥 가이드라인으로 갈 건지 모르겠지만 위생 관리 이거는 규제가 규제가 될 거고요. 그래서 다회용기 그 대여 세척하는 쪽에서의 위생 가이드 같은 것도 지금 빨리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게 이제 이거는 아니 그냥 제가 이제 저 혼자 지금 뭔가 그거 하고 있는 건데요. 그래서 보건복지부에 그 아까 말씀드린 자활이라는 조직은 전국에 다 있습니다. 취약계층 자활 그 사업이기 때문에 여기 잘 알죠. 대부분. 네. 그래서 우리 이제 복지부의 그 자활 자립과고 여기 이제 그 중앙여가센터요? 그 복지 그 자활복지 기본원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자활 표준화 사업에 이 식기 다용 식기 세척 사업을 넣으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지금 그 표준화 사업이 전국적으로 이제 자활 조직에서 대표적으로 이제 하는 사업이죠. 예를 들면 시골이랑 마찬가지인데 정부 양복 배달해 주는 게 있어요. 정부 양복을 배달해 주는 거. 그런 이제 그런 표준화 사업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사업을 넣자. 그러면 이제 보건복지부하고 우리하고 우리 여기 중앙개발원 차원에서 지금 말씀하신 다용 식기 관련해서 표준 프로시저를 만드는 거죠. 그냥 뭐 손으로 씻는다 어쩐다 이런 게 아니고 1단계 뭐 해라, 2단계 뭐 해라, 3단계 뭐 해라, 4단계 위생검사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서 그거 한번 만들어 볼 생각은 있어서 실무적으로는 한 번씩 접촉해 봤어요. 지금 왜냐하면 결국은 이제 클레임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또 다회용기를 이용하는 사업자들이 다회용기 사업자들이 너무 과도하게 막 위험 리스크를 방지하려고 모든 리스크 요인들을 다회용 대여 세척을 다 떠넘기는 구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영세한 업체들은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표준 구조를 만들어서 요것만 지키게 되면은 좀 이렇게 다회용기 대여 세척 업체들이 좀 약간 부담감 들게끔 이렇게 만들어줘야지. 근데 생각보다 그 말씀드린 지금 어떻게 하냐면 그 아산의 지역자활센터가 아산 지역자활센터가 중간 도립에 공식 그 다용기를 갖다 주고 있어요. 도립병원에 장례식장에. 근데 이제 그 자체의 위생 크림은 아직까지 높다고 합니다. 이제 쓰시는 상주분들이나.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단순히 뭐 이렇게 무엇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이제 표준 프로시저를 좀 뭔가 만들어 볼까 이런 생각이 좀 있습니다. 아니 지금 그 이야기가 나와서 사실 저도 그게 관심이 있어서 오늘 자리에 같이 좀 했는데 그러니까 이를테면 12월 초에도 전북 지역에서 관계자들과 같이 자활 진영에서 다용기 이 세척 사업 분야에 어떻게 역할들을 할 것인가 관련해서 자리들도 있고요. 말씀 주신 것 같은 흐름들이 있는데 일단은 그거부터 짚고 지금 최근에 이제 시범 사업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은 뭐 일부 특정 기업이긴 하지만 이제 광명에 있는 곳으로 상당한 물류의 이동들을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지금이 시범 사업이니까 그럴 수 있겠지만 이후에 확대된다면 지역을 중심으로 한 거점 관리센터들이 필요하게 되고 그것들은 처음부터 시장화하기에는 상당한 리스크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아까 시작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자활센터들은 세척만을 중심으로 한 것도 생길 수 있겠고 기존에 하루에도 몇천 개의 그 일회용기를 지금 쓰고 있는 공공급식 영역에서도 이걸 다회용기가 된다면 서울에도 다수의 그런 세척
체계가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이 말씀은 이 일회용 컵에 대한 대체로서 다회용 컵, 다회용기에 대한 정책이 실제로 이후의 처리까지, 그러니까 대체하는 용기와 세척과 공급이라는 것, 그리고 이 세척 과정의 위생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해서 그리고 이게 시장 리스크가 크지 않게 지역 거점들을 어떻게 마련할 건가, 그거는 공공 영역에서 이미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곳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들을 어떻게 참여하게 할 것인가, 이거에 대한 계획이 사실 같이 돌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미 사업만 추진해 놓으면 특정 기업의 특정한 이익과 그리고 그 과정에서 오히려 좀 그 비효율적인 것들이 나올 수 있고 독점화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같이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 생각이 들어서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활 또는 사회적 기업들 그쪽 위주로 해서 공공보조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유도를 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그 세종청사 그 일회용 컵도 세척을 자활에다 놨을 겁니다. 만년에다가 그래서 그렇게 해서 아니 좀 이렇게 뭐랄까요? 그 생각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세종 청사에서만 지금 6시 10분이라 네. 10분이 지금 오버됐는데도 제가 하실 말씀이 많은 것 같아서 제가 안 끊고 있었거든요. 말이 많은 사람을 불렀어요. 그러니까 끝으로 혹시 그 두 발제자 중에서 꼭 이거는 강조하고 싶다 없나요? 그럼 우리 토론자 중에서 꼭 요거는 강조하고 싶다. 그럼 없으시면 그 오늘 토론은요, 이 사실은 좀 정리를 좀 잘 해야 되는데 제가 너무 많아가지고 정리하기가 좀 어려워가지고 나중에 한번 이렇게 좀 우리 정리가 되는 대로 뭐 어떻게 좀 보내드리고 환경부나 서울시나 관련해서 저희한테 알려줄 게 있으면 빨리 알려주시면 좋고, 그러니까 그런 뭘 하고 있다 이런 걸 자꾸 이렇게 알려주시면 저희도 거기에 따라가는데 안 알려주시면 꽤 뒷북 많이 치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알려주시면 좋고, 혹시나 또 뭐 이렇게 단체끼리 연대해가지고 이렇게 할 만한 뭐 캠페인이나 운동과 관련된 건 또 같이 고민을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뭐 소장님 뭐 제안하실 내용 중에서 뭐 이렇게 좀 이거는 환경단체가 대규모로 펼쳐줘야 된다 이런 게 있으면 좀 정리를 조금만 더, 이게 너무 많아가지고 이 중에서 뭐 이렇게 해서 해주시면 한두 페이지라도 해주시면 저희가 일단 엔저끼리 또 고민도 하고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너무 많이 늦게까지 고생을 하셨고요. 박수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저희가 녹색미래가 그 운동 차원에서 하는 건데, 그렇다고 이렇게 멀리서 오신 분을 이렇게 비용도 안 들이고 할 수는 없어가지고 소정 한 토론비는 한 15만 원 정도, 그리고 이제 발제비는 한 20만 원 정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꼭 사인을 해주시고 가시면, 근데 딱히 이렇게까지 안 받아도 될 것 같기는 한데 제 생각에는 원천 징수도 안 해도 될 것 같기는 한데 일단 우리 활동가들이 이렇게